광주매일신문이 지난해 말 호남 지역 신문사 가운데 최초로 인터넷 TV인 광주매일TV를 개국했습니다. 이에 신년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는 신춘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지난해 광주매일신문과 법무부, 광주지발검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배려 교통 캠페인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입니다.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입니다. 전진수 광주광역시 의원입니다. 우리가 광주에서 배려 교통문화 캠페인을 시작을 해서 어떤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배려 교통문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네, 배려 교통문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광주 지역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고요. 더더구나 또 사망사건 발생률도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이제 많은 캠페인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고 그게 이제 기회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기회도에서 한번 참여적으로 나가보고 여기에 배려 가치를 접목을 하면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전개를 하게 됐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릴레이 캠페인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전에 그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경우는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캠페인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몸으로 기억한 것은 오래 간다는 또 뇌과학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접목을 하고 더더구나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활용을 하면은 강한 전파력을 가질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파력을 확산시키고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밌고 간단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내는 게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이고요. SOS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긴급 구조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캠페인이 시급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SOS의 구체적인 의미는 S는 시작해요. 오늘부터. 또 S는 서로 배려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은 전 국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숫자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울릉도 본수까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참여자 숫자를 보면은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보면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현재 3달 가까이 돼가는데 32,00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동영상 게시 숫자는 320개 정도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원을 지금 보면은 7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ID 등 유명 연예인들도 지금 동참을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아주 잘 되고 있고 지금 워낙 반응들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 방방곡곡 곳곳으로 확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기 교수님, 그동안 사실 질서를 지키자, 또 공동도덕을 지키자 이런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졌는데요. 교통문화에서 남을 배려하자 하는 배려 캠페인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 배려를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좀 느슨한 완만한 권유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라는 것은 그게 그냥 차분하게 권하기보다는 좀 강제성을 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느슨한 그런 권유는 사람들이 좀 뒷쪽으로 물러설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배려의 그 방법은 시간이 걸려도 지금 당장에 그 화려한 출발을 않더라도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배려교통 문화에 많은 이제 시민들과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참여하는 방법이랄까 이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확산 속도가 좀 빠르고 이런 이유는 그동안의 강주 시민들은 특히나 이제 워낙 교통 상황이 열악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피로감이 누적을 어떻게 스스로 정화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자발적 그 의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옆 사람에게도 공유하게 되고 나로부터 실천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성진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단기간에 바꿔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언론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의식의 문제는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떤 정기적인 교육에 관한 문제,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 교통을 배려하는 문화를 떠나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려 교통 문화가 이제 교통에 어떻게 보면은 좀 한정에서 시작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전국적인 반향도 크고 또 이것을 또 사회 전반으로 좀 확대가 되면은 더 많은 시너지 효과, 더 많은 상승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애당초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교통 분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려 운동을 하자는 게 가장 이제 배려 가치를 확립하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고요. 배려 가치를 확립하자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배려 가치를 확립하자 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분야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주 지역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뭔가를 분석을 하다가 교통 분야에서 이 배려 가치를 접목을 해서 이게 확립이 된다면은 교통 분야에서 배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배려 가치가 없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다른 영역까지 다른 분야까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 그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교통 캠페인이 아니라 의식의 선진화 운동이고 문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수준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정말 이제 선진국 대회를 진입하는데 한번 우리가 도움이 돼보자. 우리가 사실 지금 그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지만은 아직 뭐 선진국에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의식 수준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통 캠페인은 아니고요. 결국 배려의식 확립을 위한 문화운동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성진 교수님 같은 맥락에서 이 배려 교통 캠페인을 그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하자. 또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 의식 수준이나 그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더불어 살자, 함께 살자, 뭐 공동체 의식, 배려에서 다 인식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실천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로는 배려를 아는데 다 뭐 배려에서 시험 보면 다 100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배려하는 마음, 그 배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작동하도록 하는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학습 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효를 알아도요, 효도는 버릇을 안 들이면 효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려도 이제 우리 검사님처럼 이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학습의 어떤 그 장치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교통 문제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캠페인도 이렇게 지금 성공적인데 운전자들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경화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 같으면 유치하게 모든 운전자들의 운전석 옆에 어른들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어른이 읽는 동화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동화책을 읽으면 마음이 순해지거든요. 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남에게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고차원적인 의식도 문제지만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 따뜻한 마음이 열려야 남에게 그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모든 운전자에게 어떤 기업체가 동화책 한 권씩 주면 좋겠어요. 예, 예. 동화책 한 권을 줘서 지금 저도 가끔 읽는데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일본 동화가요. 우리가 읽어도 지금 이 70대가 읽어도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험하게 거칠게 사는가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동화책이 많아요. 2019년에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등 대형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때 이제 광주에서도 이제 선진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돼서 이제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말씀하시면서 시민 의식인데 시민 의식이 왜 중요하고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서 강주 시민들은 어쩌면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훈련은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강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는 모습과 또 한편에서 이제 봉사하는 활동을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이것들을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국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이상을 잡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감수성 훈련을 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공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언론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방식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강주도 국제행사 성공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제 일부에서만 했지만 결국은 성공 여부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는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배려 문화가 교통에서 실발을 해서 모두 사회 전반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좀 예, 원래 이제 이 캠페인의 방향 자체가 기존의 캠페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계도에서 참여적으로 초점을 맞췄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뭐 동참을 해주러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언론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번 캠페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광주메일 같은 이제 언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언론이라든가 이제 관공서 이제 각종 기관, 학교, 각종 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면은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또 참여함으로써 배려의식이 확립이 되고 의식의 선진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진주 교수님, 사실 도시나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힘, 에너지는 시민의식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한번 기회 있으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권리지향이에요. 자기 권리만 그냥 굉장히 중요시하고 대신에 의무를 너무나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혹은 어떤 집단의 또 인간의 권리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돼 있다고 봐져요. 옛날에 비하면은. 그런데 그 의무의식이 너무 희박해요. 그래서 뭐 칸트라는 철학자 얘기를 들면은 인간은 의무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무슨 의무냐면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성을 지탱해야 할 의무가 자기한테 있고 쉽게 말하면 제가 사람이 한다는 얘기시죠. 근데 의무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의무가 뭐냐면은 사랑과 존경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존경할 만한 것에서 존경을 정말 진정으로 표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의무라는 게 그게 취미가 아니라 우리가 의무라는 건 일반적으로 취미가 아니거든요. 병의 의무가 뭐 취미입니까? 또 나우스의 의무가 무슨 소질입니까? 그 귀찮아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인의 인권이랄지 타인에 대한 애정이랄지 또 좋은 사람과 우정을 유지한다랄까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배려예요. 그 선에 대한 배려, 어떤 그 수월성에 대한 배려, 이런 배려하는 마음은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려할까 말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의무로 가는 그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조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20%가 아주 사회 갈등 수준이 매우 심하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회 갈등을 이제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런 선진화 가는데 또 배려를 하는데 장애가 있다라고 풀이다 됩니다. 김 차장 검사님, 사회 갈등을 위해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볼까요? 예, 사회 갈등의 기본적인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갈등이 발생을 하고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협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타인을 위한 배려 의식 이게 확립이 되면은 비단 지금 교통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노사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사회 갈등이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 의식 확립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이나 이런 어떤 부탁, 이런 저변에는 갈등의 요인이 아닐까, 어떤 상호 간의 갈등이랄지 어떤 단체와 갈등,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제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이제 먼저는 들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청으로부터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그 욕구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실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인인하겠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너도 나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는 방식이고 고민하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미국에 가서 갈등 해결 중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참석을 해보고 그런 연구소도 좀 다녀보고 이러면은 그들은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문제가 다르면 부딪히고 가운데서 누군가 중재가 안 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것은 또 그것에 법적으로 어떤 그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이전 단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상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경청하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선진화된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갈등이 상당 갈등 해소나 좀 줄여야 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갈등의 원인은 두 가지로 봐요. 돈과 권력입니다. 돈 때문에 갈등 생기고 권력 때문에 갈등 안 생깁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인데 인간도 보면 생체도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의 싸움질 아닙니까? 건강한 세포가 얘기가 되듯이 이 갈등이 전무하다는 것은 너무나 유토피아고요. 이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이제 방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또 미국 사례도 들으셨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그 장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교가 필요하다. 너무나 절벽만 득실거리면요 이게 전투가 안 됩니다. 전쟁을 식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그 전쟁 상황을 잘 리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른이랄까 저는 장교란 말을 썼는데 궁극적으로 그러한 그 중체에 대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전 리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똑같은 사람만 그냥 병렬에 있으면은 어떤 그 지도력이 발휘 안 되기 때문에 그 서로 공감하는 그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 장교가 사회적 장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요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갑과 을의 싸움이 심한데
저는 값이 좀 오만하지 않은 값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을도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괜히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뭐 상황에 따라서 돈도 저도 뭐 돈 없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있는 사람을 제가 실시하고 갈등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만하지 않는 값,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을, 이 두 조건이 형성되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좀 짧게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사회적으로 교수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손 아래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요. 좀 화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해는 두 가지 대상인데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화해하고 살아야 되고 남을 미워한다거나 이런 게 좀 화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그 화해하는 그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좀 뭐 적도 아군도 이렇게 투철하게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을 또 멋지게 보입니다만은요. 포용하는 그러한 화해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연과도 화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전 정권에서 4대강을 어떻게 손대놨는데 이게 자연과의 화해를 도모한 것인지 지금 자연한테 우리가 지금 억지를 부린 건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자연과도 화해해야 되고 또 우리는 광주 사람 아닙니까? 광주에 사는 광주 시민과 광주의 자연 환경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돼요. 너무나 갈등 속에 살고 대결 속에 살면 우리가 불행해요. 그래서 광주에 뭐 이런저런 그 인간들, 이런저런 그 뭐 조직들, 이런저런 뭐 자연 환경과 우리가 잘 화해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저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 사상 최초의 그 참여 중심의 배려 교통문화 그 캠페인이 광주 전남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잘 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문화운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잘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큰 몫을 차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이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20,000 국민소득이 $20,000 벽에 지금 10년째 갇혀 있거든요. 독일하고 일본이 $20,000에서 $30,000 벽을 돌파를 하는데 5년 걸렸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0년째 갇혀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의식 수준이 아직 그게 못 미쳐서 그랬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저는 이 캠페인을 굉장히 유쾌, 상쾌, 통쾌한 캠페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서 반드시 전 국민 문화운동으로 승화를 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의식의 선진화를 이루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꼭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도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강제와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는 저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런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사람 입장이 돼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좀 사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타인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상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자담회가 배려 교통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을 해서 광주가 국제도시로 거듭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모든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